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1월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히 매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비중 조절도 했습니다. 무리하게 큰 금액으로 진입했다가 손실나면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죠. 시장을 둘러보니 매매할 만한 종목이 대형 포장밖에 없었습니다. 대형 포장 말고는 도저히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포장도 역배열에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매매할 구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주도주는 없었고 그나마 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러줄 수 있는 종목이 대형 포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매매한다면 대형 포장을 매매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세의 흐름을 보고 자리가 나오면 한번 매매해보고 기회가 없다면 오늘 매매는 안 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렇게 대형 포장을 지켜보면서 2650원을 돌파하면 매매해야겠다고 시나리오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신호가 와서 녹화 버튼을 눌러두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꼭 자리를 비우며 상승하죠. 내가 볼 때는 안 가고 내가 안 볼 때면 귀신같이 상승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니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265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기로 했는데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간 상태죠.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위로 따라붙어야 할까? 아니면 눌림에 매수 주문 걸어놓고 기다려야 할까? 내가 생각해둔 종목이 내가 생각해둔 가격을 돌파하고 올라가니 심리적으로 정말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매매 복귀를 한 내용을 떠올립니다. 심리적으로 조급할 때 매수하면 반드시 물립니다. 심리적으로 조급하면 매도세가 붙는 척 페이크를 걸 때 위로 시장가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 추격 매수하게 되고 다시 눌리면서 손실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심적으로 고통을 받다가 혹여라도 더 밀리게 되면 최저점 손절하게 되죠. 이런 패턴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정말 조급한데 침착하게 밑에 매수 주문을 걸었습니다. 마음은 정말 굴뚝같이 위로 매수하고 싶지만 내려올 거란 믿음을 가지고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렸습니다. 2650원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2660원이면 겨우 2호가 위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괜찮은 가격이죠. 마음은 정말 조급했지만 일단 체결될 만한 가격에 걸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조급할 때 위로 매수하면 반드시 주가는 내려오면서 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조급한 심리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인지하고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내려오겠구나 판단하고 아래 매수호가에 주문을 걸어놓은 겁니다. 걸어놓은 주문도 체결될랑말랑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빨리 체결되어야 하는데 체결이 안 되니까 그냥 한호가 위로 체결을 시켜버릴까 온갖 범인과 고뇌가 그 짧은 순간에 들었습니다. 한호가 위로 체결? 아니야 기다리자. 한호가 위로 체결? 아니야 기다리자. 이걸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니까 체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역시 주식 투자는 기다림입니다. 조급하면 웃돈을 주고 매수하게 되는데 그만큼 비싸게 샀다는 의미입니다. 비싸게 사면 수익률이 줄어들죠. 매매가 불리해집니다. 항상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급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더 매도가 나오면 체결될 수 있었는데 또 누가 위로 매수호가를 대면서 내 것만 체결되지 않고 올라갑니다. 정말 위로 살까 심히 고민을 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매도가 나오는데 자꾸 매수 잔량을 쌓습니다. 그만 쌓으라고, 이따가 내 것만 체결되고 나면 그때 쌓으라고 옆에 있으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림 끝에 2660원에 제 물량이 체결되었습니다. 겨우 체결시켰죠. 그런데 막상 체결되고 나니 이게 여기서 주가가 갈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의문도 살짝 들었죠. 일단 원하는 가격에 체결을 시켰는데 이게 여기서 더 못 가고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체결시킬 때는 체결시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집중을 다 했는데요. 막상 체결되고 나니 그 다음 과제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체결은 시켰는데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게 맞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동안 급등할 때 일단 위로 시장가 매수하면서 체결시켰을 때는 오로지 체결에만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면 일단 체결부터 시키고 보려는 게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주가가 급등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하고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하죠. 그런데 일단 조급함에 체결부터 시키려고 하니까 매매가 잘못되었던 겁니다.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조급하게 체결시키려고 할 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일단 체결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체결이 되고 나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지금 오를 만한 주식을 산 게 맞는가? 그런 생각에 미치면 순간적으로는 잘못 샀나 싶기도 합니다. 내동매매는 체결에 대한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를 만한 게 중요한 것이죠. 일단 체결은 시켰고 이제 어떻게 될지 지켜볼까 생각합니다. 정말 조급하게 기다렸는데 위로 매수하지 않고 내가 걸어놓은 가격에서 체결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과연 조급한 마음은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어쨌든 밑에서 매수했습니다. 기존에는 조급한 마음에 위로 매수했지만 이번에는 조급한 마음이지만 아래에서 매수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 매수하지 않고 아래에서 매수한 걸 성공한 건데 분명히 개선된 부분입니다. 시장가 매수하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눌림 매수했습니다. 순식간에 이전 거래량을 뛰어넘는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급등합니다. 저번에 이어 역시 이번에도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쭉쭉 상승했습니다. 나는 이제 고수가 된 거야.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굿잡보이였죠. 종목이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죠. 제 설명 없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느냐고 궁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주도주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주도주를 찾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게 됩니다. 주도주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을 미리 매수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겠죠.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매수하는 것이죠. 예측하고 매수한다면 위로 시장가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 눌림 매수하면 되죠. 갈만한 종목을 미리 눌림해서 매수하고 기다리면 알아서 누군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양봉으로 상승시켜줍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탑승해서 세력님들이 데려다주는 목적지까지 함께 가면 됩니다. 제 손에 물을 묻힐 필요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주가는 갑니다. 간졸이면서 돌파 매수할 필요도 없죠. 처음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신이 났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곧장 매도하기 위한 저항선을 찾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들뜰 필요도 없고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작업을 묵묵히 하면 됩니다. 이거 봐라, 내가 오를 만한 주식을 맞췄다. 이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매매에 최선을 다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들떠서 희망회로만 돌리면 결국 벌은 수익 전부 토해냅니다. 대형 포장해서 그대로 뱉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종목에서 그만큼 손실로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내가 최선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만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형 포장이 양봉을 뽑아냈는데요. 이쯤에서는 매도, 셀 마크가 한번 찍혀야 합니다. 나중에 0606 매매일지를 돌려볼 때 이 자리쯤에서는 매도 마크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매도하지 못하고 주가가 그대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매매 정말 못한 게 됩니다. 일부 물량은 반드시 첫 번째 저항에서 매도해줘야 합니다. 욕심낼 것도 없고 당연하게 진행해야 할 루틴입니다. 1차 매도는 1차 저항에서 하는 것이죠. 일봉 차트를 보고 계산한 저항선은 282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봉 차트와 호가창을 보니 1차 저항은 2750원입니다. 더 강하게 치고 나가서 2800원대에서 1차 매도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항상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매도해야 합니다. 더 치고 나가야 하는데 힘이 약하다면 그 자리에서 일단 일부 매도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항상 내가 생각한 목표가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만약 제가 2820원에 매도주문 걸어놓고 마냥 기다렸다면 애써 얻은 수익을 전부 반납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아래 가격이라도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해줘야 합니다. 2735원에 4분의 1 물량을 매도했는데 전고점 2745원 두 호가 아래입니다. 꽤 괜찮은 가격에 1차 매도했죠. 나머지는 지켜보기로 합니다. 매도 셀 마크가 2735원에 찍히고 하락하니까 적절하게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완벽한 매매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매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무슨 잘못을 반복하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구나 알아야 고치죠. 그래서 나의 매매를 계속 돌려보면서
어디에서 계속 손실이 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왜 손실이 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살펴보면 특정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래서 손실이 났구나. 그러면 이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손실이 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1단계를 완료한 겁니다. 큰 발전을 한 거죠. 그 다음 2단계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알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죠. 알아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건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조금씩 수정해서 고쳐야 하죠.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우리의 행동은 자동 반사적으로 나갑니다. 불가항력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연습을 하면 정말 조금씩 고쳐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고쳐지던 게 모이면 큰 습관 하나가 수정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실력이 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걸 깨닫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한 한 걸음이라는 관점에서 대형 포장 매매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고칠 수는 없지만 매매할 때마다 조금씩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중에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매매를 할 때마다 개선된 점이 보여야 앞으로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매매를 할 때마다 개선된 점이 없고 잘못된 습관만 반복하고 있다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매를 할 때마다 아주 조금이라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깡통 차기 싫으면 좋게 말할 때 고쳐야 하죠. 나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절대로 만족하면 안 되고 100% 만족할 때까지 완벽한 매매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매도 타점입니다. 밑꼬리가 달리고 올라왔는데 밑꼬리가 달릴 때는 정말 매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반등하고 전고점을 다시 터치할 때 그때 매도하겠다고 결심했죠. 만약에 하락할 때 매도하면 최저점 매도가 됩니다. 0606 매매일지에 최저점 밑꼬리에 매도한 것으로 찍히게 되죠. 그렇게 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꾹 참고 기다리니까 다시 반등하죠. 주가는 항상 이렇습니다. 눌릴 때는 정말 매도하고 싶죠. 하지만 기다리면 반등합니다. 매매할 때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매매일지에 어떻게 BS가 찍힐지 생각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매매를 잘했다고 평가받으려면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까? 만약에 대형 포장이 눌리고 있을 때 최저점에 매도한다면 잘했다고 평가하기 힘들 겁니다. 흘러내리더라도 버텨보는 게 낫죠. 흘러내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인정하고 전량 매도해야 합니다. 이때는 매수 매도 타점이 문제가 아니라 종목 선정을 문제로 삼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한번 급등하고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전고점을 한 번은 터치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흘러내렸다는 건 종목이 이상하다는 것이니까 종목 선정에서 잘못한 겁니다. 대형 포장은 약하긴 해도 이 시점에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흘러내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눌리고 밑꼬리 달리고 반등해서 전고점 2745원을 터치해야 했죠. 재차 돌파하느냐 저항을 맞느냐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반등해서 2745원을 터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할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봐도 기다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팔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조금만 반등하면 빨리 팔아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여유롭게 기다리기에는 시세가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렵죠. 2735원에 체결될 것 같으면서도 체결되지 않고 하락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밑에서 매도하면 좋은 매매를 한 게 아닙니다. 최대한 높게 매도해야 좋은 매도 타점이죠. 이렇게 두 번의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나머지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위에서 매도하거나 추가 상승이 어렵다면 이 가격대에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아름답게 찍힌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형 포장의 매매에서는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매수 타점은 눌림에서 잡았다는 사실이죠. 원래 마음이 조급하면 위로 시장가 매수하는데 꾹 참고 아래 호가의 매수 주문을 걸어 놓았고 눌렸을 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급등했고요. 매도 타점도 첫 저항에서 1차 매도하고 눌릴 때 최저점에 정말 팔고 싶었지만 꾹 참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반등했고 전고점 가격대에서 2차 매도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꾹 참는 과정을 두 번 거치고 나니까 매수 타점도 완벽하고 매도 타점도 완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45원 저항선 아래에서 매도하면서 개선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습관 중 하나는 2745원을 터치할 때 저항 돌파 매수를 자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런 저항 돌파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세금만 엄청나게 내고 계좌가 망가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꾸 돌파할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제깍제깍 저항선까지 도달하면 아무리 호가창에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는 것 같이 보여도 매도했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이죠. 벌써 대형 포장의 매매에서만 개선된 점이 3가지입니다. 이렇게 3가지는 개선해야 매매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이렇게나 결점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결함이 많은 트레이더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건 욕심입니다. 잘못을 전부 고쳐도 어려운 게 주식시장인데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건 욕심이죠. 내가 매매한 영상을 돌려보면서 매매 복귀를 하는 것은 고되고 힘든 작업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죠. 하지만 이런 피드백 작업을 거쳐야 나의 잘못을 인지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제 매매 복귀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대형 포장과 같은 매매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매매 복귀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매일 매매 복귀하기는 힘들죠. 체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매매 복귀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낚이는 구간이 분봉상 저점을 높이면서 양봉으로 갈 것처럼 모양새를 잡는 자리입니다. 이때 누가 매수를 당기기만 하면 곧장 따라 매수하면서 물리죠. 한번 상승한 다음에는 급하게 따라붙어서는 안됩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마인드셋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게 매도의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있죠.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2차 전고점을 찍고 주가는 다시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매도하고 싶지만 참아야 합니다. 정말 매도해야 할 자리는 다시 전고점을 터치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 또는 이제 시세의 힘을 다해서 주가가 떨어지려고 할 때입니다. 마지막 한 발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결판을 내는 겁니다. 주가가 치고 나가면 더 위에서 고점 매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힘이 다하면 이쯤에서 전부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는 매도하고 싶어 조급하긴 해도 한번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반등할 때 매도 기회를 주거든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버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편해질 겁니다.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 기세로 매도세가 나오다가도 어느새 매도가 나왔냐는 것처럼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런 매도세와 매수세의 파도 속에서 트레이더는 파도 타기를 해야 합니다. 매도세가 무섭게 쏟아져 나와도 그 속에서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버틸 때는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온다고 해서 흥분하여 같이 따라 매수하는 내동매매를 해서도 안됩니다. 거대한 매도세와 매수세를 보면 나도 모르게 매도하거나 매수하게 되는 건 사람의 심리입니다. 군중심리라고 해야 할까요? 갑자기 큰 물량이 쏟아져 나오거나 쏟아져 들어오면 나도 같이 편승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을 고수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죠. 따라가면 당합니다. 거침없이 매도세가 나올 때는 어디에서 멈출까를 생각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폭풍 같은 매수세가 들어올 때도 어디에서 멈출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없이 하락하고 한없이 상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락하는 주식도 상승하는 주식도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합니다. 절대로 수직선으로 상승하지 않죠. 한 파동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해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한번 급등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제 한 파동 나왔으니까 매도 자리는 어디일까 생각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곧장 또 한 번 장대 양봉이 나오겠구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파동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정말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을 때 거침없이 상승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급등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한 파동 한 파동 천천히 그리면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이제는 기울기가 0이 되면서 정점을 찍고 꺾이겠구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트레이더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매도해야 합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또 장대 양봉 언제 나오나 학수고대하는 건 트레이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대 양봉 뒤에는 항상 매도를 생각해야 트레이더입니다. 내가 주가 예상을 잘해서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매수를 완료했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수익이죠. 그러면 수익 실현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라도 일부 물량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남은 물량도 전부 던져야 하죠. 이런 파동을 먹는 매매를 반복해야 트레이더입니다. 파동이란 걸 이해한다면 장대 양봉 다음에 곧장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 기대하는 건 너무 희망 회로를 많이 돌린 생각입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양봉 뒤엔 매도해야 한다는 공식을 외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헛된 희망을 가지면 제대로 된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한 파동 먹고 매도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당한 노력을 쏟아서 정말 좋은 종목을 찾았다 하더라도 한파동 뒤에는 매도해야 합니다. 원래 투자는 많은 시간을 쏟아서 잠깐 매매하는 겁니다. 잠깐 매매하는 그 시간을 위해 하루를 전부 쓰는 것이죠. 한파동 잠깐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원래 주식 투자입니다. 그 한 번의 매매를 위해 하루 종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금이 커지면 그 한 번의 매매로도 하루 일당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꾹 참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트레이딩을 반복해야 합니다. 완벽한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도 굉장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 급하게 돌파하고 상승하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붙던 게 저의 매동매매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다시피 무슨 소리 하면서 매도를 때려버렸죠. 그리고 또 한 번 남은 물량까지 매도하고 매매를 종료해버립니다. 최종적인 매수 타점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매수하고 깔끔하게 전고점에서 전부 물량을 매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매가 잘 된지 알려면 이후 차트 흐름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이후 흐름인데요. 매도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더 가는 듯 했으나 이내 밀리고 주가는 쭉 밀려버렸습니다. 정말 고점에 매도를 잘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가는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냥 버려진 주식처럼 되어버렸죠. 이래서 대형 포장은 약한 주도주였던 겁니다. 정말 강한 주도주라면 이렇게 주가가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단기적인 이슈를 명분으로만 삼고 하루 해먹고 끝나는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대형 포장은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4가지의 개선된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개선했죠. 그 결과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매매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매매를 했다는 것이 기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